자, 안녕하세요. 북스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성리학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뭘 보냐면요. 성리학 관련된 서브노트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성리학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 내용 파악을 할 필요 있어갖고, 심화교재에 제가 이제 그 윤리책에 있는 그 윤리 참고서에 있는 표를 실어놨어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심화교재 좀 펴보세요. 346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신유학이라고 있는데, 이 신유학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송학, 성리학을 얘기하죠. 성리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주의이기 때문에 주의의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좀 정리를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주의의 그 성리학은 뭘 바탕으로 했느냐면, 그 맹자의 성성서를 기반으로 했다는 거죠. 자, 그 맹자의 성성서를 기반으로 했다는 걸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잠깐 기출문제 언급된 적이 있거든요. 자, 맹자의 성성서를 기반으로 했고 거기에 이제 사단이 나오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도학자들이라는 거는 그 송나 당송에서 그 당나라의 송나 초기까지 그 여러 이제 뭐냐면 이에 대해서 논의했던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뭐 정의, 정오 그런 형제들 얘기하죠. 자,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리학을 말하는데요. 성리학은 일종의 우주론을 이제 제기하죠. 이 세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제시를 하는데 이때 이와 기라는 걸 제시해요. 이와 기. 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이제 원리와 법칙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 기라는 거는 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 안에는 이가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물과 차별성 있게 뭐냐면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는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지만 기의 차별 때문에 뭐냐면 이 세계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죠. 이와 기 중에 어를 더 강조하냐면 주의는 이를 되게 강조해. 이 원리와 법칙. 근데 이제 이 우주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우주론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형이사학적인 어떤 사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건 홍보학과 좀 다른 측면이죠. 그래서 이와 기원을 가지고 어, 심성론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정통론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와 기를 가지고 또 이제 뭐냐면 대의명분, 하이관도 설명하고 그리고 뭐 남녀 관계도 설명하고 다 설명해요. 등등.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와 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 성리학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심성론이에요. 심성론. 그래서 심성론은 인간의 어떤 내면 구조,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 심성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한우나 유종호 같은 사람들도 대부분 심성론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주의 때 완성된 이 신성론이 뭐냐 하면, 자, 마음이라는 거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와 기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는 이제 뭐냐면 사단이고요. 그 다음에 본연지성이죠. 타고날 때부터 타고난 거야. 이거는 순선무학이죠. 순선무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선하지만 악하지 않은 거야. 유일하게 선한 거죠. 그 다음에 기질지성은 기회에 당하고 그 다음에 실정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호대략적인 걸 실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거는 가성과학이에요. 그래서 가성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게 이원론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이와 기를 나눠서 심을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양론에 들어서는
이게 뭐냐냐?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나타난 사단이니 본연지성이니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뭐냐면 나중에 점점 그 기에 가져서 점점 뭐냐면 숨어지거든요. 예, 뭐냐면 이게 점점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타고난 법을 본연지성을 잘 발휘하는 게 주요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수양론이에요. 수양론. 그래서 이 수양론에서 이제 주장한 게 건물지지, 그 다음에 종양성찰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경국리라고 하죠. 그래서 거경이라는 것은 마음을 닦는 거죠. 마음을. 그 어떤 일을 탐구하기 전에 마음의 자세를 잡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소학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리라는 것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을 탐구하는 거야. 일을 탐구하는 거. 그래서 일을 탐구하는 방법으로서 건물 취지가 필요하죠. 자, 건물 취지는 대학의 그 중용의 한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주자가 설명을 했냐면요. 이게 주자의 설명이에요. 주자에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건물이라는 것은 그 건물이라는 건 사물 속에 니들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물 바깥에 그러니까 사물 바깥한다. 내 바깥에 있는 사물 속에 바깥에 니를 얘기해. 그걸 탕굴하면 취지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니를 지식을 쌓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본연의 니를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있는 니를 깨닫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사물 속의 니를 깨닫는 방법이에요. 이게 건물 취지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냐? 건물 취지한 다음에 그래서 그 건물 취지를 통해서 존천리 거인욕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존천리 거인욕은 천리를 보존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욕망을 제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때 천리라는 건 뭐냐? 나의 타고난 본연지성이죠. 본연지성은 뭐냐면 삼강오륜이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뭐냐면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은 뭘 통해서 이걸 구현할 수 있냐면 예법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라는 거는 단순히 예의를 지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경공리를 통해서 존촌이 거인육을 한 다음에 내 마음속을 본연지성을 잘 드러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예를 수행한다는 거는 상당히 자신이 성인 군자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성리학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인 송나라 이후부터 이런 예 수행 문제가 국가적 문제가 된 거야. 예, 우리나라도 그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예성 논쟁이 났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겉에 보이는 예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예가 아니라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양지를 깨닫자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육구연이나 그 다음에 양명왕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리학의 전반적인 것들 내용을 좀 봤어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송학과 관련된 내용을. 자, 송학은 그 배경이 됐던 것이 당나 후기 때부터죠. 자, 당나 후기 때부터 비판적 유학이 등장을 해요. 자,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한유하고 뭐 이고, 유종원 이런 사람들인데 얘들 공통적인 이제 학문 경향은 그 불교와 도교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홍과학적 유학, 오경지영이 같은 홍과학적 방법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사상 체계를 수입하려고 했죠. 그래서 유교에 갖고 있는 사상성을 회복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전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초보적인 심성론을 제기하게 돼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당나라 초기 때 송나라 초기 때 펼쳐진 운동이 경력 정학 운동이라는 거예요. 경력 정학 운동. 그래서 이제 경력 정학 운동은 뭐냐 성격을 보면 자, 유교에 대한 자유롭고 비판적인 재해석을 하는 새로운 학품이 정통론으로 이제 등장했죠. 이때 정통론이라는 것은 자, 홍보학적 유학이 아니라 이것을 그 전에 있는 그 공자와 맹자의 유학을 말하죠. 원시 유학을 말해. 이 원시의 유학으로 다시 복구하자. 그러면서 공자, 맹자를 유학을 홍학적 유학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이학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걸 이제 보통 신유학이라고 하죠. 새롭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마무리 짓고 완성시킨 사람이 주의라는 사람이죠. 자, 이와 함께 고문 부흥의 실용주의와 당송팔다가 대표적인 거죠. 고문 부흥이라는 것은 아이고 자, 고문 부흥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산문체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죠. 그리고 인류 질서의 재건을 주장하는 공양학적 의리주의 같은 것들이 종전의 홍보학적인 어떤 형식주의와 정통주의 환경을 떨쳐버리게 됐다. 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요게 플러스 되자면 또 선종의 사상, 체와 용이라는 것들이 나중에 이와 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형이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유학을 설명했던 게 특징이죠. 자, 영향을 보면 자, 이러한 방향은 그 신중 때 들어와서 왕왕성의 경세주의 신학과, 소식의 촉각, 그다음에 염적 등 경세 공리하고 전개되는데 남송의 주인은 이를 집대성을 체계화시킨 송학 주자학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는 염적의 경세 공리학을 이런 그 뭐 이학하고 동격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경세 공리학은 좀 달라요. 이거 전에도 설명했지만 남송의 주의를 비판한 사람이 경세 공리학. 그러니까 사공학파야. 사공학파. 그래서 주자 그 주의의 이론을 좀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 이론을 뭐냐 비판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인 거지. 주의가 이제 뭐냐면 그 했던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 전에 했던 이학적 요소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 비판했던 건데 요거는 약간 이제 좀 내용이 요거 경력 정화 운동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경제 공리학은. 자, 하여튼 자, 이들 보면 경력 정학 운동은 비록 세계적인 학문 연구가 아니었으나 한 당의 훈구학을 비판하고 침체된 유학을 새로운 목표 바람을 일으켰고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면서 유학의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큰 목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뭘 보냐면요. 경력 정학 운동의 구체 학자들 이제 보기 전에 그 진행 과정을 좀 볼게요. 그 경력 정학 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가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볼 게 뭐냐 한유화 2고부터 이제 시작되죠. 한유화 2고 경력 정학 운동의 시초는 그 전에 당나라 말기 때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운동 자체는 송나라 때 시작한 거지만 그 기원은 당나라 말기인 그 한유화 2고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유하면 도통령을 제시했죠. 그 다음에 이고는 이제 법성설을 주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력 정화 운동을 이제 진행되는데 경력 정화 운동은 북송 때 했던 아까 전에 설명했던 한당 유교학 홍학을 비판하고 불교 도교를 배척하고 유교의 어떤 학문적 정통성 그리고 유교 경전 연구에서 유학의 기본 근본 원리 파악해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구명하는 그 운동을 경력 정 운동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보면 뒤에 이제 좀 설명하겠지만 범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호원, 그다음에 송복, 구양수, 자 등등등이에요. 예. 그 외에도 뭐 주도위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도위가 이제 뭐냐면 그 태국 도솔이라는 걸 쓰죠. 태국 도솔은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도교. 그리고 이제 도교가 오고 그때 이제 음양 오행설과 그걸 또 결합해서 설명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정호 정의형제가 이제 뭐냐면 그 이론을 제시하고요. 그래서 이 이론론을 제시하죠. 그 다음에 장제가 기이론론을 제시해요. 자, 그래서 이런 이기론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완성한 사람이 이제 남송 때 이기 이론론을 주장한 주의죠. 그래서 성리학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세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서 주의가 그 송학 자체가 그게 이제 경세학하고 경세 공리학 그러니까 이제 사공학파하고는 연결된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그 송학 이학과 관련된 거야. 이학. 그래서 그때 송나라에서는 그 사공학파를 강조한 그러니까 사공학파 경세적 성격을 강조한 학파도 있는데 이런 흐름하고 좀 달라요. 예. 야, 그래서 이거는 좀 아까 그 서브노트 있는 내용하고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전반적인 흐름 봤고 그리고 구체적인 학자들의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이제 서브노트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좀 내용이 이제 부실해가지고 일단은 요거 내용 볼게요. 심화 교재 내용을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경력 정화 운동 관련된 내용 여기에서 한번 좀 정리를 내놓고 자, 그다음에 요거 요 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자, 범중원이라는 사람 뭐 이제 그거는 요거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대충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요. 자, 인간 현상의 이념을 유학에서 이제 구했고요. 그래서 주역, 그다음 중용의 본질을 강조했죠. 그다음 송복 같은 사람은 뭐 그 당시 불교와 도교 및 제자박가에 대한 유교의 우위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당 시대 때 문자가 이런 것들 의론을 비판했다. 그다음에 고양소는 당송팔대가 중에 한 사람이죠. 고문 부운동을 제청을 했고요. 그다음 문학의 사상성, 세속성을 탈피해서 공자의 뜻을 직접 전하지 않는 공조는 모두 위선으로 배척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한당 유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훈구학을 비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돈이 태극도설. 이 주돈이부터 실제로 이제 뭐냐면 송악의 이론적으로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송악의 이론적인 출발. 이 사람은 태극도설이라는 것들을 이제 주장했는데 그 태극도설은 이제 그 내용이 너무 심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일단은 대충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도교하고 음양오행설을 짬뽕시켜 놓은 거야. 자, 그 도교부에 보면 태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태극기 할 때 태극 있죠. 아마 요렇게 그을 것 같은데 태극이 아니면 이게 원래 여기인가요? 네. 그래서 이 태극이라는 게 있는데 태극이 동하면 움직이면 이게 양이 발생돼요. 그리고 동하다가 또 극에 달하면 정이 되죠. 그래서 요게 양과 정이 그러니까 정과 양이 이렇게 두 개 작용을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플러스 되냐면 그 음양 오행설이 또 플러스 돼요. 그래서 태극의 움직임과 음양 오행설을 서로 결합을 시킨 거야. 그래서 송대 주작, 그러니까 송리학의 뭐냐면 시초를 열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송대 송리학은 그 장제라부터 시작됐다 이런 말인데 이거 틀리고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주돈이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돈이. 예. 그래서 송대 그 주작 성리학의 개조를 이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태극에서 음양이 생성되고 오행이 진행된다. 뭐 주작이 우주론과 존재론을 기초로 했다. 그리고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했지만 궁극적인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에서 구하지 않고 인간을 탐구하는 이에서 뒀다. 그래서 노장의 어떤 그 틀을 빌렸지만 결국에는 노장을 비판하는 거죠. 그 노장 사상 이 세상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고 무의를 강조한 이런 방면에 이 사람은 이걸 돌려서 인간 세계의 어떤 윤리를 사회를 탐구하는데 이렇게 태극과 음양 오행설을 결합시켜서 뭐냐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를 탐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사회 윤리나 이런 것들 법칙 이런 것들을 탐구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노장 사상의 신비주의 대응해서 유교의 합리주의를 발전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돈이는 유학의 첫 번째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장자를 보죠. 유학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성리학의 개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장자는 그 다음을 이어가지고 등장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기이론을 주장했죠. 앞에서 이제 주돈이는 그 이렇게 궁극적 이익을 이제 추구한다고 했죠. 그 앞에 음양오행과 태극의 움직임이 궁극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그는 이제 그 동가 정의 활동이 태극의 동가 정의 활동이 이가 아니라 그 물질적인 기를 이제 강조해요. 기. 그래서 이 사람은 기 이론론을 이제 강조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천지의성과 기지지성을 이제 구별을 하죠. 예, 천지지성과 기지지성. 그러니까 천지지성은 인간이 원래부터 타고난 거죠. 이걸 뒤에 이제 주작에서는 본연지성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사단이 있다고 했죠. 예. 자, 그다음에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인간이 원래부터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본연지성이고 다른 인간과 구별되는 게 기질지성이에요. 기질지성.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칠정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그래서 본체 그 천지성과 기질성을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후에 이제 성리학의 큰 심성론에 큰 영향을 줘요. 주위의 사상에도 영향을 받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정오 형제를 볼게요. 자, 정의 정오 형제는 이 이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이 이론 개념을 정오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했는데, 그래서 이 형이학적 기 앞에 장제의 기를 좀 더 이제 뭐냐면 추상화시켜서 형이삭적 2로 발전돼요. 그래서 이에 의해서 기가 아니라 이에 의해서 움직인다. 기는 눈에 보이는 것뿐이고 그 기 밑에 깔려 있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에 의해서 보편적인 이에 의해서 이 세계는 움직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이론론을 주장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도통론이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도통론은 언제 한번 들어봤죠? 한유 때 한번 들어봤죠. 한유. 자, 한유의 도통을 좀 발전시킨 사람이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정의. 저 한유의 도통령이 대개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불교와 도교는 이단이고 그 다음에 유교만이 진정한 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 유학을 뭐 계승한 것은 그 한당 유학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부정을 했잖아요. 자, 이 도통론 이제 정의는 그걸 이어받아서 그 고대 유학을 개성한 것은 한당 유학이 아니라 곧 뭐다? 송학이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송학. 그래서 도의 계보를 보면 유교의 도의 계보 보면 주궁어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공자, 맹자, 그다음 송학 이렇게 이제 시작되고 요게 뒤에 눈여볼 건 한대 경학을 제시켰다. 홍구학은. 자 이거는 한유의 도통령과 일맥상통하죠. 자, 그래서 이 정의가 주장한 도통론 얘기가 여기 있으니까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완성시킨 거, 아까 주도니 이론과 그 다음에 장제 이론, 그 다음에 정호이제 그 이론들을 그 완성시킨 사람이 주자죠, 주자. 그래서 원래는 아까 했지만 성리학에는 여러 파들이 존재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연판이, 각판이, 간판이, 민판이 그런 파들이 존재했고 그 허영의 또 논리도 있고 넓게 봐서는 육구연의 논리도 성리학 권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주인은 민파에 한 사람이에요. 민파. 아마 이건 지역 이름을 이제 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주의가 뛰어난 거는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부정하지 않고 종합화시켰어. 그래서 성리학을 종합을 했고 뒤에 명청 시대부터는 이제 성리학이 꼭 주제학이 된 걸로 인식이 이제 된 거죠. 예, 그렇지만 그 성리학은 그 전에 여러 파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하여튼 여기에서는 이제 주제학을 성리학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의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좀 보면 이기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기 이원론. 아까 이와 기를 두 개로 나눴다고 했죠. 근본적으로 이기 이원론이에요. 성역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리학 주의의 영향을 받은 뭐 이왕과 이의가 있죠. 그래서 이항과 이의는 우리가 이제 이항은 이기 이원론, 이의는 이기 이론론 이렇게 이제 도식적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의도 이기 이원론자야 근본적으로. 예. 다만 기회와 이의 어떤 합일성을 상대적으로 좀 강조한 것뿐이지 두 개가 구분했다고 보고 있죠. 심부셈의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성증리, 성지후행 이런 것들 주장을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성증리 같은 경우에는 니에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니와 기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는 성이고 이렇게 정이죠. 그래서 그 성이 꼭 니다. 인간의 본연지성이 꼭 니다.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보편으로 내재되고 있는 본연지성 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선지후행 먼저 알고 뒤에 행동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생태적 신성을 우주의 성립 요인 이유와 기를 가지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와 기는 선종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와 기의 내용을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오경보다 사서에 많거든. 그러니까 사서를 더 강조해. 사서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뭐와 뭐죠? 대학, 중용, 맹자, 논어죠. 대학, 중용, 맹자, 논어고, 대학과 중용은 얘기의 한 편이라고 했죠. 이걸 이제 뭐냐면 하나의 독립된 책으로 뭐냐면 주를 붙여갖고 만든 사람이 뭐냐면 앞에 그 주의예요. 그래서 주의가 이제 대학, 중용, 맹자, 논어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부여했죠. 이걸 이제 뭐냐면 사서집주라고 하죠. 사서집주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한등의 경학과 구별된 새로운 사상의 경정적 기초를 확립했고 신유학의 역사적 가업을 달성했으며 가업과 국의 질서체계를 재조합시켜 형식시켰다.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사회 정치 원리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 여기는데 요거는 좀 이걸 이해하려면 대학과 그런 내용에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서 내용에 있는. 잠깐 이제 이거는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 잠깐 볼게요. 자,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중에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걸 좀 볼게요. 대학에 보면 수재치평, 견물치지란 말이 있어. 자, 이게 수재치평이 뭐냐면 좀 여러분들 한번 많이 들어봤는데 공자가 뭐라고 하죠? 천하를 다스리려면 먼저 평천하려면 뭘 다스려야 돼? 나라를 먼저 다스려야 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치국을 먼저 하고 그리고 치국을 잘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자기 집안을 다스려야 돼. 제가죠. 그 다음에 제가를 잘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 수신이죠. 이 말은 뭐냐?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수신을 잘해야지만 제가를 잘할 수 있고요. 제가를 잘해야지만 치국을 잘해야 되고 그 치국을 잘해야지 평준화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자기 마음을 닦는 거야. 그래서 천하를 통치하는 사람 그리고 천하를 같이 통치하는 관리들은 사대부는 자기 마음부터 닦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치를 잘할 수 있다. 이게 수신제가 치국 평청하라는 말이 대학에 이제 기반을 둔 거예요. 이 말이. 그 다음에 견물치지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 대학에 보면 견물치지를 주제는 어떻게 해석했냐? 그 견물이라는 것은 바깥의 니를 탐구를 해서 지식을 쌓으면 이 안에 니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물론 뒤에 이제 육권이나 그 왕수인은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지만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요. 그 중용은 뭘 또 영향을 받으냐면 미발, 이발 또는 종속성 동문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미발, 이발과 종속성 동문학인데 요 종속성 동문학 같이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미발, 이발은 뭐냐 이게 일종의 수양론이야.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자, 그러면 마음의 작용을 이제 그 나타나는 건데 미발은 사료가 있기 전이야. 사료라는 건 뭐냐? 어떤 사물을 보고 형상을 볼 때 생각이 있기 전에 그냥 원래 상태야. 근데 이제 이발은 뭐냐면 어떤 상태가 보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걸 이제 보고 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이발이에요. 사조가 있는 후죠. 네. 그래서 언제 성이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형상을 보고 사건을 보기 전에 그냥 우리가 그걸 보는 것 자체를 그 뭐냐면 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대학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발인 상태가 성이고요. 그 반환 정상이 실정에 개입될 때부터가 뭐냐면 이발이 되는 거죠. 이발. 예. 그래서 요 미발 이발 존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이제 중용에 있어요. 중용.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뭐냐면
주의할 것은 요때 미발은 발을 하지 않는 거고 이발은 발을 했다는 내용이지 요때 이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 이가 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발한 상태를 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거는요. 예. 참고로 이제 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는 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기만 발할 수 있다고요. 예, 이게 이제 기발로 연결되는데 왜냐면 이발에는 성이 있고 근본이 있죠. 근데 이가 발하면 근본이 흔들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발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래갖고 후에 우리 성리학에서 이항과 이의 중에 이항은 이발을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주의학설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야. 오히려 주의학설과 좀 가까운 건 이에 대한 설명은 이의가 정확해요. 어, 발의 주체를 이가 아니라 기만 인정했죠. 예, 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때 이발했다고 해서 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발이 그 사료가 있어서 발이 발현된 상태를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종독성 동문학은 이제 중용에도 나온 건데 자, 종독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이 선천적으로 그 물려받은 선한 덕성을 얘기해요. 선한 덕성. 그래서 이걸 그냥 두면 안 되죠. 세상에 뭐냐면 그 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뭘로 닦아야 되냐면 동문학. 그러니까 학문을 통해 선한 덕성을 배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게 종독성 동문학이야. 자, 하여튼 그럼 이발이나 종독성 동문학은 다 유교의 신성성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주자의 성리학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을 착한 존재로 봐요. 성성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존재였지만 세상에 때를 묻다 보니까 악한 존재로 변했다. 뭐 이렇게 논리를 피죠. 그래서 이제 이 선서선에 입각해갖고 사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단. 예. 그래서 인이 예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게 논업, 대학, 그 다음에 중용, 맹자의 각각의 영향을 받은 요소들을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까쯤에 설명한 것처럼 가와 국가의 질서 체계를 제조시켜 형이사학시켰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신, 제각, 친국, 평청화를 강조하면서 수신이 바탕이 돼야지만 가와 국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이 수신은 뭘 통하죠? 기를 뭐냐면 기지지성을 누르고 본연의 이들, 본연지성을 잘 뭐냐면 드러내죠. 그 위해서는 수양을 잘해야 돼. 그래서 수양을 잘해야지만 집안도 잘 다스리고 국가도 잘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사회 정치 원리로서 인간의 신성을 중시 여기고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장제의 영향을 받아서 선천적인 성과 기질적인 성으로 인간의 마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정의의 성직리의 조합을 해서 이런 심성론을 조직했죠. 그래서 신의 주체가 심이고 신의 본체는 성이며 그 용이 정이다. 그래서 신 안에는 성과 정이 같이 들어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심통성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을 성과 정으로 동일하게 파악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심통성정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도덕의 이제 실천주의를 이제 강조해서 건물치질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건물치질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니를 탐구할 수 있고 존촌욕, 거인욕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거 주 1087분 있으니까 좀 읽어볼게요. 자, 주제학은 궁극적 개인과 도덕의 사회질서를 수립을 목표하는 강한 실천성을 지니고 있는데 요때 이제 실천성이라는 것은 경세적 성격도 있겠지만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도덕 윤리적인 실천이 있어요. 도덕 윤리적 실천.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실천주의는 주제학 내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주제학 이후 중국 사상의 도덕적 실천 방법을 문제 삼고 있다.
그래서 주자의 도덕적 실천 방법은 먼저 이익을 인식하고 그 실천을 강조하는 국리. 그래서 건물 취지에 의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고 거경에 의해서 덕성을 함양할 걸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거경한 다음에 국리예요. 여기에서는 좀 앞뒤로 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거경한 다음에 그래서 국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자의 주지적인 국리는 주지에 근거한 어디에 근거하냐? 아까 얘기한 그 국리 건물 취지가 대학에 나오고 있어요. 대학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고, 자, 이기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설명하면 이기불상리, 이기불상잡이라고 설명해요. 자,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와 이양사상과 연결되는데, 이기불상리라는 것은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기불상리라고 주장했고, 이거 또 한마디로 또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또 한마디로 또 다른 쪽에서는 이기불상자고 설명해.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긴 떨어지지 않는데 여기 섞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가지 해석을 둘러싸고 뒤에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성리학에서는 이기불상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진짜다. 그래서 좀 더 이기 이론론 아래서 이기 이론론적인 모습을 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기 이론을 깔고 있지만 이걸 바탕으로 이기 이론론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강조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항이죠. 이항. 그래서 어디의 부분을 강조할 거냐에 따라서 여기 이와 기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식으로 두 개 방향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그 성리학이 말한 신성론은 중국에서 발전됐지만 뒤에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더 발전돼요. 이 신성론은. 이해한가 이의를 통해서. 예. 제가 예전에 기본 강의 시간 때 그 얘기를 했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 그거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 성리학의 영향을 보자. 군심, 부자, 하위의 질서를 중시하고 대의명분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심과 부자, 하위 관계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걸 뭘로 설명하냐면 이유와 기를 가지고 설명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뭐 하와 이가 왜 생겼냐? 그거는 하는 원래 본연지성을 잘 간직해서 그 뭐냐면 본연지성의 깨끗함을 잘 유지됐고 기가 순하기 때문에 본연지성을 잘 유지했기 때문에 하가 되는 거고 그럼 왜 오랑캐는 오랑캐냐? 오랑캐는 본연지성을 있긴 있지만 기가 탁하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연지성을 잘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가 되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군신 부자 뭐 신분제 질서 다 인정을 해.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군주의 어떤 독재 체제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또 똑같은 이념으로 이와 기의 이제 작용을 가지고 신분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차별도 인정하죠. 그래서 인간 불평등을 인정하고 가능상제의 엄격한 구분, 남녀 차별 규정하면서 정통 왕조의 통치 이념과 가족 윤리를 근거로 해서 유학의 주족을 형성했다는 거. 그리고 하위관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하위관을 강조하죠. 이의 순수함, 이를 잘 드러냈다. 그리고 너는 오랑캐는 길을 탁해갖고 이를 드러내지 못한 존재. 자, 이런 그 생각을 바탕으로 배타적 중화 사상이라는 걸 대의명분 삼아요. 또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리학이 완성했던 남동 때는 계속 금인이 원인이 침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침입받고 구족을 당하니까 자존심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지겠죠. 자신의 열등감을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타적 중화 사상이 어떤 성리학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더 나가서 성리학이 그걸 합리화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성리학은 니의 발현 주체를 군주뿐만 아니라 사대부도 같이 발현한다고 보자. 잘 발현된다 보고 군주와 사대부가 민을 뭐냐면 잘 발현되지 못한 민을 잘 되돌려야 된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치도 황제하고 사대부가 같이 정치를 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걸 뭐라고 하면 공치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공치주의에 입각해서
어, 종전에 아이고 잠깐만요. 자, 부정시역이었던 분당론도 인정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서하대부 학문이며 명나라 때 간학으로 채용됐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떤 분은 원나라 때도 허영의 그 성리학이 간학화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허영의 성리학은 주의의 아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류가 아니라 지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경 궁리 중에 그런 궁리, 하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궁리를 제외하고 거경을 강조했죠. 실천성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리학 우리가 말하는 주자학이라고 이제 좀 보기는 그렇고 정식 주자학, 오리지널 주자학을 간학화한 것은 명대예요. 명대.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보면 원나라 때 허영의 성리학을 간학화했다고 했지 주자학을 간학화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성리학 안에 주자학이 있다고 했죠. 영어 파벌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명나라 때 뭐냐면 주자학이 정통 학문이 되면서 성리학을 이제 포괄하면서 주자학이 꼭 성리학으로 인식된 거고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인식을 한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주자학, 그러니까 성리학은 한국, 일본 등 주변 국가에 큰 영향을 줬다. 그러면 이제 한계는 뭐냐? 이게 너무 논리적이라는 거야. 논리적. 근데 주의할 것은 논리적으로 완벽했다고 해서 이걸 현실 세계에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논리 일관성하고 이게 현실하고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 엄격하니까 자연사상이라든지 비판적 정신이 억압돼 있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모범 답안을 딱 정해놓고 논리적으로 딱 정해놓고 그것만 답이라고 주장한 거야. 거기에 토시를 달지 못하도록 한 거야. 그러면 자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명나라 때 그 양명학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양명학과 그 다음에 주자학의 어떤 심성론만 강조한 걸 비판해서 나온 것이 고중학이죠. 이 부분은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상적 독단과 권위주의, 형식주의에 빠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리학을 객관적 유심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을 강조해 마음의 작용을 강조하는데 근데 마음의 작용에서 이제 성증리, 성과 정을 나놓고 이 성을 잘 발전하기 위해서 거경 궁리를 내세우죠. 그리고 궁리에서 건물 치지를 내세우고 그리고 건물 치지를 잘하는 사람은 예법을 잘 수행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례를 강조해. 왜냐하면 자기가 예법을 잘 수행해야지만 거경궁리 잘한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왜 문제가 되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행평가를 봤다고요. 원래 수행평가의 목적은 다양한 애들의 사고방식을 아는 거잖아. 그리고 그 사고의 강점을 아는 건데 이거 많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엄격하죠. 맞죠? 근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돼. 왜냐면 얘들은 입장을 볼 때는 명확한 객관적 기준에 입각해서 답을 원하니까 자연 사고를 보고 어떤 사고 과정을 보면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이걸 항목별로 객관화시키죠. 뭐 대안을 하나 제시할 경우에는 1점, 2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핵심 단어가 들어갈 경우에는 몇 점, 몇 점.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수행평가 취지와 다른 형식화될 뿐이잖아. 그리고 그의 틀에 맞게서만 행동을 하게 되죠. 쓰게 되고 마찬가지예요. 그 성리학도 처음에는 마음의 어떤 수양을 강조해갖고 했지만 오히려 그게 본질이고 그 다음에 예법은 하나의 수단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마음은 모르잖아. 얘가 뭐 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보이는 예법에 치중해가지고 그 마음을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하면서 예법을 더 강조해. 그러니까 수단보다 도구를 더 강조하면서 점점 의례만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된 거죠. 그래서 그건 객관적 유심하게 반대해서 이렇게 의례를 강조하는 객관적 유심한 반대해서 나왔던 것이 양명학이죠. 그 양명학 뒤에 좀 설명했지만 주관적 유심학을 강조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의 역할에 대해서 예의 의미를 좀 설명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여기도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거금융력 건물 취지의 수량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 뭐냐면 내면의 기준이 예를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화됐다. 그 반대해서 주관적 유심함이었던 양명학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예의 대상도 확대돼서 요때 일반민까지 확대했는데 요때 일반민도 그 이들은 원래 이제 기지지성이 탁해서 원래 본연 지성을 잘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대부와 군주가 이들을 잘 계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일반민까지 이해를 확대시켜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자, 다시 이제 뭘 보냐면요. 합격자 서브노트를 좀 볼게요. 자, 합격자 서브노트에 보면 거기 주제하기 간악화된 이유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총락 국가의 모든 모순을 인식하고 그러한 모순을 주지적인 비판적으로 규명했다. 그래서 요걸 이유와 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 근본은 심성의 부재, 심성 수양의 부재라고 이제 원인을 제시했죠. 그래서 항제를 정점으로 한 사대부 관료의 전제 지배적 정통성과 대의명분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학에 반영이 됐고 이 역사에 반영된 것이 주위의 그 통관 강목이죠. 통관 강목. 그래서 성리학적 역사학에서는 항상 그 정통성과 대의명분을 강조해. 예, 이런 게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배자의 정통성과 군신의 의리를 대의명분으로 정통화시켰다. 그래서 정통성이 없고 군신의 의리가 없으면 이거는 정통화가 아니고 비정통으로 이렇게 분류한 거죠. 그 이하여 주작은 사대부 항목뿐이 뿐 아니라 명대 간학으로 채용되어 정치 교육의 기본 이념이 되었다. 자, 그러면 주작에 대해서 뭐냐면 비판이는 없었냐? 있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송악과 다른 한 흐름이 또 형성이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경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경세 사공주의 학파야. 경세적인 성격은 뭐냐면 앞에서 송악이나 뭐 주작이나 이런 것들은 윤리 도덕적인 마음의 문제만 강조하잖아. 이유와 기 같은 형이삭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근데 유학에는 이런 형이삭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노노 그 맹자나 공자 사상 보면 경세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회경제 이론 학문을 만드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롭게 실천적인 학문 이때 실천이라는 것은 사회경제적 어떤 그 개혁을 통해서 세상 이롭게 하는 그런 경제적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경제 사공주의고요. 이들은 대부분 이 주작이나 성리학 같은 이학을 비판해요. 그래서 이들은 심성의 수양보다 국가 정책, 국방, 재정, 민생 안정 등을 강조해. 그래서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이 있다. 그래갖고 주로 이제 그 앞에 주작이나 이학 같은 게 사회 정치적 문제에 뭐냐면 관심은 있긴 있지만 그들이 관심 있는 방향이 틀린 거죠. 주로 윤리 도덕적인 어떤 정치가들이 어떻게 수양을 해서 사대부가 잘 수행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잘 계도할 것인가. 근데 이들은 그쪽으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 문제에 관심해요. 국가 정책이나 국방, 재정, 민생 안정 같은 실용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송시대 때는 왕항성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예, 남송 때는 그 영가학파, 그 다음에 영강학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장이라든지 설계에서 석적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사상가들 있죠. 지장은 독의 이론론을 주장하지만 요때 도라는 것은 도덕적 원료 생각하지 않아요. 앞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송학처럼 요때 도라는 것은 각 시대의 지정자들이 국력 중심과 민생 안정의 정치적 성과가 도다. 그래서 뭐 도와 기를 뭐냐면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설계속도
의리일치론을 주장했는데 요때 니라는 것은 의와 니를 의를 보려면 대의명분 뭐 아까 치면 요거 연결되죠. 정통성 이런 거와 연결되잖아요. 근데 요때 이걸 의를 요와 연결시킨 게 아니라 니와 연결시켜. 이게 니는 경제적 니예요. 경제적 실익. 야, 그다음에 석정은 그 경제적 입장에서 경설을 해석하고 그다음 태국 도서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주도위와 정의 사상을 또 비판하는 그래서 오히려 주도위와 정의는 유교와 도교와 불교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보면 다 도교와 선정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까죠. 자, 근데 이제 경세사공주의는 주자를 까면서도 주제의 한 면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주자의 어떤 그 사고방식 있죠. 그는 이학적 사고방식을 깨지만 주자 안에는 이학적인 내용도 주지만 그렇다고 경세적 성격이 없는 건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만 주자도 경세적 성격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디를 더 강조했다는 거야. 그건 이학에 강조됐기 때문에 그게 좀 묻혀 있는데 요건 또 받아들여. 그래서 뭐 사창법이라든지 경계법이라든지 항정, 구황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약정책 있죠. 예, 그런 것들. 물론 이제 요때 한약은 이제 뒤에 이제 여시한약을 좀 얘기한 것 같은데 건농문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경세적 성격들은 되게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태용의 논리도 수용돼서 도덕과 심우라는 것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도덕적인 거와 함께 뭐 현실 문제도 같이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는 것이 이제 주제의 일면을 수용했다는 그런 측면이죠. 자, 그다음에 주저하게 또 비판한 것이 뭐냐 육학이 등장하는데 육학은 육구연의 학문을 얘기해요. 자, 육구연의 학문도 넓게 보면 성리학의 한 부분인데 넓은 보면 그렇지만 뒤에 이제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왕수인이죠. 왕수인이 양명학을 열었고 그래서 이제 독립대학문 인식돼 있죠. 뒤에. 자, 그리고 그 왕양명의 그 선조가 누구냐면 육구연이야. 사상적인 기초를 이뤘던 사람이. 그래서 이걸 왕양명의 와 육구연의 앞 글자를 따갖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왕학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육구연과 얘기한 거니까 육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요것도 이제 육학도 심학의 일종이죠.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성리학을 까면서 그러니까 이때 성리학은 주제학이죠. 주제학을 까면서 주제학의 형식화, 이해와 규범이 이를 대시한다. 그래서 형식적인 걸 때 강조한다 하면서 심증이 이기이론론 양지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성증리에 반대해서 심증리를 주장하고요. 그다음 이기 이론을 반대해서 이기 이론론을 주장하고 여기에서 이와 기는 부수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원래 타고난 양지를 강조해. 맹자가 주장한 거죠, 이건. 그래서 심안에는 양지가 있고 그게 니다. 그리고 양지를 원래 가지고 있는 양지를 잘 발현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발현의 주체는 사대뿐만 아니라 일반민까지 확대시키죠. 일반민도 잘 뭐냐면 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양지를 잘 발현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들 건데 성리학과 공통점 뭐냐? 이 기본적으로 이것도 심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도덕주의와 내성주의 경향이 있고 사회정치보다는 수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사공학파, 사공주의적 관점하고는 좀 별개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그 고중학이라든지 경세치용학파에서는 이 육학을 비판하죠. 네, 양육학을. 왜냐 이게 너무 윤리 도덕적인 문제만 강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거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불교와 도교의 세태 내용을 볼게요. 당나라하고 이제 그 때는 불교와 도교가 되게 번성했죠. 자,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가 이제 뭐냐면 도교가 쇠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쇠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지
불교 도교가 다 없어지고 이제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점점 불교와 도교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대신에 유학이 부각이 됐던 거야. 요때 유학은 송나라 때 유학은 성리학을 얘기하죠. 그 가정들을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좀 약간 앞부분 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불교 탄압 관련된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대중불교화 됐다는데 이 불교가 세속화돼요. 당나라 때부터. 불교 세속화되는데 큰 기반이 됐던 거는 예전에 말했죠. 뭐라고 했죠? 정토종이에요. 정토종. 그래서 요때 이제 뭐냐면 정토종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민중들은 정토종을 주로 믿지만 주로 정치가 유학자는 엘리트 종류 선종을 이제 믿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선종에 입각해서 이제 연불결사 같은 것들을 이제 조직했는데 이 연불결사는 뭐냐면 우리나라 보면 결사운동 있죠. 그 고려 중기 때 무신정권 때 결사운동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유교가 그러니까 불교가 너무 세속화되고 불교의 원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각한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불교를 이제 닦기 시작해요. 세속의 어떤 고리에서 떨어져서 이게 연불결사운동이야. 그러니까 불교 정화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선종에서 나온 거예요. 선종에서. 근데 이제 뭐냐면 불교 대중화되는 큰 기여했던 것이 이제 정토종이라고 했죠. 정토종은 미륵불 사상과 연결돼 갖고 종교 폭동을 일으키게 돼요. 이 미륵불 강립 사상이 있죠. 정토종 안에는 미륵 사상 하생 신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미륵 하생 신앙을 바탕으로 해갖고 그 당시 억경용 새로운 미륵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지상에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메시아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그 중국의 왕조 말기 때 많이 일어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원나 말기 때 일어난 백년교도의 난 있죠. 홍건적의 난 이런 것들. 자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에도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기 하죠. 자 도교를 보죠. 도교는 송나라 때 들어오면서 점점 이론화돼요. 이론화. 그래갖고 그 뭐냐면 금이정복권 하북지방에는 뭐 전진교, 태일교, 진천도교 같은 3대 교파가 되고 성교 합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일어나면서 대표적인 파가 전진교인데 전진교는 왕조양이 개창을 했고 송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점점 그 국가를 보호하며 평행하던 도교를 부정하고 엄격한 국가 수도 생활을 추구하는 실천적 종교를 강조했다. 그리고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자성과 수양을 또 강조를 해요. 그리고 상교 조합, 유교, 도교, 불교 이런 것들을 융합을 시키죠. 그러면서 점점 이론화돼. 그러니까 종교는 미신적이고 이런 주술적인 불교에서 벗어나서 이론적인 불교로 바뀌게 된다. 이론적인 게 아니라 그 이론적인 도교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 원조에는 이제 초기 때 만야양 구척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꼭 외워두세요. 이 구척이는 금나 말기 때부터 원나 초기 때 사람인데요. 자 그때 이제 구척이가 징기스칸의 침임을 얻게 되죠. 예. 그래서 하북의 도교를 지배하게 됐다. 그래서 명천까지 종교로서 이런 전진교가 주도한 도교가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도교들 송대 이후 도교들 예전의 도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신도교라고 해요. 신도교. 자, 그래서 송대 종교의 특징은 불교, 도교가 서로 사상적 융합되면서 유교와도 종교적 일치성을 추구하게 되고 상교 합일적인 성격이 있죠. 이런 경향은 전진교에서도 특히 잘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문 예술과 과학의 발달 들어서기 전에 제가 서포트즈 인증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예, 서포트즈 인증번호는 12번이에요. 12번. 자, 적으셨죠? 자, 학문과 예술 및 과학 발달 볼게요. 자, 송대 문학의 새로운 발전에서 3문 부분인데 3문은 시간이나 그 서술책 형식의 그 글을 얘기하는 거죠. 예, 소설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고문부흥의 추세에 따라 고문부흥은 아까쯤에 한나라의 자유로운 문체로 돌아가자 그의 추세에 따라서 종전의
6년체인 그 율문과 시문보다 자유로이 표현된 산문이 발달되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구양소, 뭐 진공,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왕한성, 소순, 소식, 소철 이런 것들 당송 8대가라고 하죠. 그래서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진공을 징병이라고 얘기했나 봐요. 제가 보니까 네, 징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공이에요. 네, 좀 수정을 해주세요. 진공.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산문의 발달 배경을 보면 서민사회 발전에 따라 기족적인 시문보다 산문이 발전됐다. 따라죠. 이게 오타인데. 그 과거 시험에서 산문체가 답안을 작성하도록 한 점이 있고, 자,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과거체를 따라서 이제 산문체 답안을 작성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그러면 송나라 과거는 경황을 더 중요시했냐? 그건 아니에요. 시문을 강조해서 진사과를 더 강조했죠. 자, 그렇지만 이제 진사를 할 때도 산문체적 요소를 뭐냐면 그 많이 넣는 지금도 이제 규정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 주자의 발달은 경악의 발달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와 율보다는 이런 문장을 통해서 뭐냐면 철학적 표현이 되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문체 발달에 접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문체가 철학적 사상 표현에도 접합하기 때문에 그거고. 자, 송나라 대표적인 장르는 뭐예요? 서하자 사. 사는 일종의 유행가야. 유행가. 그래서 당나라는 신지만 사는 우리가 흔히 보는 지금 유행가야. 유행가. 유행가. 그래서 유행가는 뭐 10대부터 해서 뭐 그 뭐냐면 어르신까지 다 부르죠. 상당히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 상당히 뭐냐면 그 보편적이고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시의 형식에 구해지지 않는 새로운 운문이 등장하면서 이 비파 악기에 맞춰갖고 노래하는 가사가 사고요. 그래서 고위 관료부터 민간까지 널리 유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체 소설로서 이제 불교가 대중하면서 불교가 쓰였던 법문이라는 거 있다고 했죠. 법문. 불교 경전을 어떻게 쉽게 이제 풀이하는 대화책 그 기술체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설체에도 들어가요. 국어체 소설에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법문체가 소설에 도입되면서 그 당시 그 쉽게 읽을 수 있는 국어체 소설이 많이 등장했고 특히 송나라는 인쇄술이 발달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인쇄술 발달이 또 책을 많이 읽게 하죠. 일반 서민층에 또 널리 확산됐다. 국어체 소설이. 그 대표적인 이제 책이 태평강기라는 책이죠. 태평강기라는 그래서 한 대부터 5대까지 이때 5대는 그 5대 식국을 얘기하죠. 그래서 소설을 모은 거 정부에서 출판했다. 그리고 시국도 발전돼서 도시에 와자라는 거 있는데 아까 말한 와자라는 것은 이제 그 일종의 그 큰 공연장을 얘기하죠. 그 공연장에 가갖고 연극 상영도 했다. 특히 원대에 발전됐어요. 예. 그래서 원대 같은 경우는 왜 발전됐냐면 원나라 같이 이제 그 오랑캐 그러니까 그 몽골족 같은 경우에는 한문을 잘 못 읽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활동적인 걸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국이 발전됐고 특히 그 당시 지식인들은 각을 봐봤자 낮은 간직밖에 못 가니까 각을 포기해버리고 주로 어디 돈 벌자 해가지고 원곡 시국 작가들로 많이 뭐냐면 들어가게 되죠. 소설 쓰거나 그러면서 이 원대의 큰 발전된 것이 시국이다, 영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역사 발달을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뭐냐면 그걸 좀 정리하려다가 좀 많았는데 그 유학의 발전 과정 흐름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유학의 발전 과정 흐름. 이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제가 이거를 뒤에다 적어놨네. 예, 이건 좀 나중에 할게요. 예, 다시 넘어갈게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역사의 발달 내용을 볼게요.
자, 성격은 황제 독재 체제에 대한 정통성과 대의 명분을 강조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역사학 발전에 크게 좌우졌고, 그리고 송대 특징이 국수주의인 성격이죠. 이런 것들이 역사에 잘 반영돼서 중국인의 문화적 우월성을 역사 속에서 구하려고 했다. 그래야 과거의 중국 역사를 하나의 체계로 정리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국수적과 그다음에 정통과 명분, 의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송대 역사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것이 다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예, 이걸 잘 발현된 것이 뒤에 있는 주의의 통관 강목이죠. 자, 사마강을 보죠. 사마강의 자치통감은 한 두세 번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것처럼 사마강의 자치통감은 기술 보통 흔히 정사체제인 기전체가 아니라 편년체예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기술된 거고 그다음 단대사가 아니라 통사죠. 전국시대부터 5대까지 역사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객관적으로 짜임새 있게 서술됐다. 요거와 연결돼 있죠. 근데 이제 사마강의 자치통감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이걸 재편집하고 재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의예요. 이 주의가 통감 강목이라는 걸 쓰죠. 엄밀히 말하면 자치통감의 강목체로 다시 뭐냐면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통감 강목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그냥 자치통감 강목이라고 해요. 자, 사마강의 자치통감 중에 도덕적 가치가 높은 거. 이때 도덕적 가치라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죠? 성리학적 기준으로 하는 거죠. 성리학적 가치. 높은 걸 선별해 요약을 했다. 그래갖고 성리학적 가치관이 있는 거는 강으로 이제 분류했고요. 성리학적 가치관이 별로 없는 거는 작은 글씨인 목으로 이렇게 분류했죠. 그래서 이거를 강목체계라고 해요. 둘 다 합쳐서 그 객관적 사실처럼 이렇게 뭐냐면 기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강과 목을 분류함으로써 성리학적 가치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주의 통감강목에서 사마강이 삼국의 정통론 중에 위의 정통론 은근히 뭐냐면 얘기를 했죠. 겉으로 무통으로 얘기하지만 위에 연호를 따랐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주의의 통관 강문은 위의 정통론을 부정하고요. 촉항 정통론을 주장해요.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원추의 통과 기사본말. 자,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원추의 통과 기사본말조 기사본말체였었죠.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건을 이제 되게 중시 여긴다. 그리고 사막의 자치 통감을 추려갖고 쓴 거죠. 그래갖고 이걸 다시 편집한 거야. 이게 통감 기사본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초의 통감 기사본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이도단 사람이 자치 통감에다가 북송일 때 역사 객관적일 때 또 서술했어요. 왜냐면 자치통감 5대까지만 있으니까. 그래서 속자치통감 장편을 냈어요. 보니까 이게 자치통감이 후에 이제 송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죠. 역사서에. 자, 그 다음에 제도사에서 이제 보면 삼통 중에 하나는 정치의 통지가 있죠. 요거 그 당나라 때 설명했죠. 요거 기초에 나왔던 거죠. 자, 기전체 형식으로 써있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락이죠. 락. 락은 그 기전체 서와 지가 좀 전문화된 게 락이에요. 그 락 하나하나 20락이 하나하나가 나중에 학문화 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문헌통고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황제가 정치를 참고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한국보를 정리한 게 있어요. 백과사전으로. 그래가지고 태평원암, 태평강기, 문헌영화, 책보험기 뭐 이런 책도 있는데 자, 이런 책들은 또 역사적 사실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 고대사 연구할 때 되게 뭐냐 유효한 자료 쓰여요. 그 자료는. 그 다음에 미술학은 뭐 북중학, 그다음 남중학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기 그 제가 운영하는 카페 중에 은미책 카페가 있거든요. 그 은미책 카페 보면 여기 가보니까 뭐 되게 많더라고요. 뭐 북중학이 어떻고 남중학이 어떻고 근데 이건 미술사 전공하시는 분이 뭐냐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예체능계 카페도 하나 운영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음악, 미술 보면 세계사 되게 강조하더라고. 한국사도 강조하고. 근데 이제 미술사와 음악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깊어요. 예.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보면서.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 진보하는데 송대 4대 발명품 중 하나가 인쇄술이죠. 인쇄술인데 인쇄술 중에 뭐야? 할자 인쇄술이죠. 자, 할자 인쇄술인데 주로 이제 목판 인쇄술 이제 쓸 거예요. 목판 인쇄술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목판을 나물 깎아가지고 여기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판 인쇄술은 할자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판에다가 여기 하나하나 붙이는 거야. 이게 할판 인쇄술이요. 자, 요걸 이제 했는데 이게 중도의 명맥이 끊겨지고 이제 발전하지 못했고 했지만 최초로 만들어졌다. 할판 인쇄술이. 그래갖고 이제 할판 인쇄술 관련된 내용, 송나라 할판 인쇄술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고니할자예요. 자, 그래서 요건 북송시대 때 필승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고니할자는 뭘로 만드냐면 악교하고 진흙을 묻혀갖고 할자를 만들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악교하고 진흙을 묻혀서 할자 만들기 때문에 물론 단단히 만들었지만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뭉개지죠.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서 이 고니할자를 나중에 목할자로 바꿔요. 나무를 할자를 만들었지만 목할자도 많이 찍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할자가 닳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 이걸 계승해갖고 뭘로 만들어? 금속 할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할자 인쇄술, 할판 인쇄술은 그 할자 인쇄술은 그 송나라에서 되게 처음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더 만들어서 금속 할자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유럽에 건너서 구텐베르크 쪽으로 해갖고 더 확산됐고요. 근데 제 생각에 중국이 할판 인쇄술 발달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한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한자 때문에. 한자는 기본적으로 쓰인 게 거의 2천자, 3천자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의 어려운 책들 쓰려면 많은 그 한자들이 필요한데 그거 일일이 만들기가 힘든 거야. 그냥 단가가 안 맞으니까 안 만든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우리나라는 한글 같은 거 소설 보급시키거나 유럽은 알파벳 많아봤자 24에서 28자 정도밖에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할자 인쇄술이 더 발전되는 것 같아요. 할자 만들어서 몇 개만 만들면 금방 찍어낼 수 있잖아요. 조판에서. 자, 그래서 이제 목판 인쇄술이 발전됐다. 아니, 합판 인쇄술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주는 목판 인쇄술을 많이 이제 사용했고요. 하약이 발명됐죠. 하약. 원래 하약은 엄밀히 말하면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그 왜 이제 하약이 이제 있냐면 예전 연금술사 해갖고 이제 그 뭐냐면 연금술사에서 이 연금술사는 이제 그 유럽에서는 그 여러 가지 요소를 합쳐갖고 그 금을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근데 요것도 다른 의미의 연금술은 그 불로장생약을 만드는 게 있어요. 예, 중국에는 그건 좀 발전했는데 불로장생약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학적 물질을 섞은 거야. 그래서 황하고 질소칼륨을 섞였더니 이게 폭발성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예전에 폭죽을 사용했는데 이걸 무기로 사용한 것이 언제냐면 송나라 때부터야. 송나라 때 왜 무기를 사용했냐면 금이나 원나 같은 몽고족이나 여진족 같은 이제 기마병력을 깨부시기 위해서 한 거죠. 1대1로 맞짱짝 뜰 경우에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멀리 올 때 뭐냐면 하향 무기를 통해서 원거리 하향 무기를 통해서 발사를 해갖고 이들 격파시키기 위해 한 건데 그때까지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냐? 자, 그 당시 초기 때 하약은 장정하고 발사하는데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쓰면 곡번은 이제 적이 바로 앞에까지 있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약간 사용했다가 나중에 이제 원나라가 그걸 또 받아들였죠. 왜냐면 양양성 전투에서 몽케칸이 그 하양무기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그 받아들여서 서방 원정에 또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서양에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서양에서는 더 발전됐어요. 예. 서양이 발전됐던 게 뭐냐면 서양은 기사와 기사끼리 싸우잖아. 근데 기사는 기동성이 좀 느려요. 중각 보경 그 갑옷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향 무기를 쟁기고 발사하는 속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쓰니까 자주 뭐냐면 쓰다 보니까 발달한 거야. 연사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17, 18세기 들어가면 서양의 발달된 하향 무기가 오히려 이제 역수입돼서 중국이나 한국은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 하여튼 13세기에 이슬람의 이제 경우에서 십자군 병사를 유럽에 전파됐고요. 나침반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거 원거리 항해 서양의 원거리 항해를 가능하겠죠. 그다음 제철 기술로서 이제 코코스를 이용해서 이거 석탄을 만들죠. 철강사에 철을 축출했는데 요 제철에 뭐냐면 석탄을 이용해서 코코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서양에서 언제 했냐? 산업혁명 때요. 18세기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근데 요때는 몇 세기냐? 11세기 때죠. 북송 때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야? 700년 앞섰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를. 그래서 상당히 과학기술이 발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유목국가, 유목왕조 넘어갈게요. 예.